JYP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5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2%가 증가했습니다. T회전율 0.9회전, PBR은 4.05 상태입니다. 인적 자원, 콘텐츠 자산 측정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표현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JYP에 관련된 뉴스로 진영이 형이 올려놓은 주가 어쩌나, JYP 개미들 결국, 이란 제목으로 진영기 한국경제 11월 29일입니다. 어닝쇼 후에 무너진 JYP, 물타기 나선 개미들. JYP 엔터 52주 최고가 대비 23% 하락, 3분기 영업이익 408억, 전년 대비 15.7% 감소, 증권가 저연차 아티스트 성과 기대 내년 실적 반등할 것, 자사주 6.75% 자사주 처분 방안 정해진 바 없어, 엔터주 역사적 저평가 당황스러울 정도. 임수진 대신증권연구원은 엠믹스, 넥스지, 키플립 등 저연차 아티스트의 최근 음원지표 성장세가 양호하다며 4분기부터 엠믹스의 첫 번째 월드투어가 시작된다. 팬덤도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YP 엔터는 중국 주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며 캐릭터 MD 상시 판매 및 물류비 효율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엔믹스 걸그룹 6명인 모양인데, 믹스가 됐다고 그러면은 무슨 여기에 그 중국인 애들도 있다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박진영 씨가 그 정부에 무슨 뭐 위원장으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의 주요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중국하고 연결돼서는 우리 K-팝의 핵심이 흐려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 있는데, JYP가 중국 그 엔터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성장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953억 원으로 51.3%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11.3%가 감소했고요. 매출원가가 67.6% 높게 증가해서 금액상 매출이익은 26.9% 증가했고, 그러나 매출 총이익률로는 6.4%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21.3% 증가한 결과 영업이익은 1,00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0.9%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20.3%로 3.2%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서 투입 변동비라고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963억 원으로 34.8%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6.6%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스루풋율은 80.5%로 2.4% 상승했습니다. 스루풋율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운영 경비가 70.4%, 현장 운영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가지고 TOE 생산성은 1.34로서 0.13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009억 원으로 24.2%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감소시켜가지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6,200만 원이 더 많이 이익이 났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은 거의 없고요. 유동 제공품과 유동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전체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되겠는데,
제공품은 늘어났고 제품은 줄어들고 5억 1,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37억 2,400만 원이나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안 팔리는 것을 평가 손실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원가 회계 측면에서 수주 산업에 계약 자산이 있다면 엔터에는 콘텐츠 자산을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콘텐츠 자산은 바로 아티스트로 명명되는 걸그룹으로 상징되고 있다. 실업부 관점에서도 수용이 이것은 가능하다. 그들이 돈을 벌어주는 요소라면 콘텐츠 제작비는 당연히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뭔가 그 활동을 시작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콘텐츠 자산의 그 평가 항목에 좀 그 아티스트 걸그룹의 가치를 얼마로 볼 거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실제 가치는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5억 1,100만 원, 요것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재고자산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의 성격의 요소로 봐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 원가 변동비 성격으로 967억 원, 27.3%가 증가했고 운영경비가 70.8%꽤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98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54억 원을 뺀 2,325억 원이 현장 운영비, 이것도 뭐 가공비라고 그냥 명명하죠.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93% 금액이 올랐는데 총 제조비용 대비 7.1% 상승했고 재료 비율 성격으로는 29%, 7.1%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콘텐츠 제작 단가가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에 일치합니다. 전체 재고자산. 전체가 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기도 하죠. 1단계가 맞으면 2단계 맞고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기준에서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좀 상당하다는 게 조금 우려되네요. 물론 팔릴지 음원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고 이 생산을 해내는 거니까 현금식으로 읽어서 이해를 더 돕도록 해보죠. 현금이 32억 1,100만 원이 나갔는데 재고가 늘은 게 아니고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갭이 37억 2,4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그거의 평가손실액이 37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억만큼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 검증이 된다는 얘기고요. 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41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5.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3명이 늘어서 계속해서 직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1억 2,32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에. 광고 선전비가 161.8%나 크게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84%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향평가 지표로서요. 상품 회전 재고 회전율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반 판매 회전율 가지고는 아니고 돈의 수입이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출 자본 총계라고 두 평에서 이용하는 T 회전율을 적용했습니다.
0.9회전 0.1% 상승, 0.1포인트 상승했고 1회전 상승했고 스루펀율은 2.39%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투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루펀 회계의 필요성에 대한 정리된 템플릿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콘텐츠 제작비가 내려가고 수주 판매 가격은 올라가야 됩니다. 뭐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은 100%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회사의 주요 수요건이 물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의 형태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도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 매출을 구성하는 게 음반 및 음원 사업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공연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 뭐 이런 판매액이겠죠. 이런 것도 뭐 해보려면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 및 IP 라이센싱 사업 이런 것들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조업처럼 이런 논리로서는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서비스업이 한계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맘만 먹는다면은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개를 해준다면 콘텐츠 제작 단가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뭐 싸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셀프 퇴계는 그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든지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예측해 낼 수 있다는 단순함의 뷰티풀한 그런 측면을 단순함의 위대함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연말에 6,192억 원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매출 재료비 순수 변동비 기준으로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하게 산출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말 매출액이 6,200억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1,27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연말까지 T회전율이 1.2회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1.3회전 해보자. 6,775억 원을 했을 때 1,520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주가는 68,000원으로서 연초보다 200원밖에 오르질 않았습니다. PBR로는 405%, 4.05, 132% 하락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15.37%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6.75%, 국민연금이 5.42%, 외국인이 15.11%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역시 들어와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